7월 10일 이제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대책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제 생각도 조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그럼 22번째 부동산 대책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LTV 축소로 인해서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인천 같은 경우에 70%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제 40%까지 30%나 이제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7월 10일에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잔금 대출의 규제 보완에 의해서 이제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해서 이전의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인천 송도라든가 아니면 검단이라든가 이 투기과열지구로 갑자기 묶여진 지역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가슴앓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대책 보완으로 인해서 일단은 종전 규정을 이제 적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히 있어도 이제 될 거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또 이제 보면은 그 실수요자 대책 중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자격도 완화를 했고,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그 퍼센티지, 그러니까 그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주택 공급이 20%였는데 25%로 확대를 했고, 민영주택 공공택지는 15%, 그리고 민간택지는 7%로 지정이 됐어요.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이 없었는데 7%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이제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생애 최초 주택을 이제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일정 부분 가점을 쌓아가지고 주택 일반 공급을 통해서 주택을 보유하려고, 이제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의 생애 최초 주택으로 빠졌기 때문에 일반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 부분보다는 그 양날의 검 같습니다. 만약에 한쪽을 이렇게 많이 늘려주면,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물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나 이런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 좋겠죠. 하지만 기존에 기득권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일반 공급의 또 물량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잘했다, 생애 최초를 늘렸으니까 무조건 좋은 혜택을 줘서 고맙다,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도 적절히 잘 배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향후에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늘리게 된다면 또 일반 공급 물량들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혼 특공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 희망타운 및 민영주택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이 이제 130%, 그리고 맞벌이는 140%까지 이제 확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이 일정 부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신혼부부 특공을 통해서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경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혼인 여부 관계없이 생애 최초의 이제 취득세 감면을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를 하고, 그리고 이제 1억 5천만 원 초과부터 3억까지는 이제 50%의 그 감면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해 주는 건 좋은데
1억 5천만 원 이하 100%인데 1억 5천만 원의 주택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한 형평성이 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이제 사전 분양 물량을 확대한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9천 가구를 내년에 사전 청약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특별 지시에 의해서 그 물량들을 좀 늘려라, 그래서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늘어날 계획이고, 이제 어제 발표한 것은 7월 10일에 발표한 그 부동산 정책에서는 이제 3기 신도시 등 그 기존 9천 가구에서 3만 가구까지, 그러니까 3만 가구까지 사전 청약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전 청약 물량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제 자금 여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 청약의 물량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무주택자 및 이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은 이제 이전 대출을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제 잔금 대출에 대해서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이 또 나왔는데, 규제지역 LTV DTI가 10포인트 우대 기준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면 이제 10%의 혜택을 준다고 해요. 지금 그래도 잔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빠르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가슴앓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보완이 돼서 잘 진행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임대차 보호법 3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 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이렇게 어지러워요. 그리고 지금 세법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하루가 멀다하게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또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말고, 서민 및 실수요자 부동산 대책 말고도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 오늘 이제 그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를 지어 본다면, 일단은 잔금 대출 규제가 보완됐기 때문에 앞서서 그 대출을 실행했던 분들은, 또는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확대됐다. 그래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민간 택지에서도 7%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적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놓으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으니까 본인이 신혼부부라면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사전 분양 물량이 확대됨으로써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이제 9천 가구에서 3만 호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3만 호의 그 3만 가구의 사전 청약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3기 신도시의 이제 당해 지역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 완화가 이제 규제 지역 LTV DTI 10포인트 우대 기준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책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틀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정책 내용들을 꼭 반드시 출력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몇 가지, 뭐 한 4-5가지가 넘어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체크해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체크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반드시 다운 받으셔가지고 형광펜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도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보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 부동산 이 규제 정책과 시장 경제가 어떻게 상충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이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장의 흐름을 잘 적응하시고, 이런 대책들 중에 여러분들하고 부합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에 집중하고 부동산에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계획이 없는 부동산 매입 또는 투자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자, 그리고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